자, 이번 단어는 커졌다, 작아졌다, 거울에 비친 세상입니다. 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아이가 지금 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신 거울 앞에서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신 거울 뭐 집에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이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데 거울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기구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바로 전에 빛의 반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빛이 거울에 딱 부딪히면은 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반사를 이용한 이 대표적인 물체가 뭐냐면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한 지금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실제 크기랑 똑같이 보이는 이런 거울을 뭐라고 하냐면 평면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울면이 평평한데 실물이랑 똑같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실물과 똑같이 보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지금 이 실제 어린이가 물체라고 우리가 보시면 거울 안에서 비춰지는 얘는 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본 평면 거울 말고도 우리가 배울 블록 거울이랑 오목 거울이 있는데요. 자, 블록 거울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거울면이 이렇게 볼록한 요런 것을 블록 거울이라고 하고요.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거울면이 들어간 이런 것을 오목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 거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렇게 자동차 옆에 사이드 미러 있죠? 자, 요런 거 사이드 미러나 그 다음에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특히 커브길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도로용 거울이 있는데 이 도로용 거울이 대표적인 블록 거울이 사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서 블록 거울에서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자, 크기는 실물보다 어떻게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그렇죠. 조금 작게 보이죠? 그래서 실물보다 실제로 크기가 실물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서 있나요? 거꾸로 돼 있나요?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렇죠. 바로 서 있죠. 바로 선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시야는 어떻죠? 자, 볼 수 있는 시야는 그렇죠. 넓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게 블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거울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의 빛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야는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목 거울이 사용되는 예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목 거울이 사용되는 예가 여러분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거울 가지고 보는 건 적 있죠? 자, 요 거울에 사용되는 게 오목 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 거울에도 사용되는데 선생님 책상 위에도 사실 화장 거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성들이 화장할 때 뭐 눈이나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목 거울로 된 화장 거울을 사용하는데 왜 오목 거울을 사용하냐면 오목 거울이 확대의 기능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피부에 뭐가 났는지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오목 거울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오목 거울이 또 사용되는 예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 자동차 전조등이라고 해서 앞에 그 불 나오는 곳 있죠. 거기에 이렇게 거울을 대게 되는데 자, 요런 대표적인 오목 거울의 사용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목 거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보이냐? 자, 일단 우리 치과용 거울 이런 거 왜 봤죠? 그쵸? 아까 화장 거울처럼 확대시켜 보기 위해서 봤죠? 자, 이렇게 물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빨이 물체라고 하면은 물체를 더 확대시켜서 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실물보다 큰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상을 볼 때는 어떤가요? 그렇죠. 거꾸로 서 있나요? 바로 서 있나요? 자, 바로 서 있게 되죠. 자, 바로 선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전조등에 있는 이 거울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사람이 멀리 있는데 어떻게 보이죠? 실물보다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실물보다 멀리 있으면은 좀 작은 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작은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이냐면 거꾸로 돼 있죠. 자, 거꾸로 선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시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좀 겹쳐졌는데 자, 우리가 좀 이렇게 해놓고요. 시야 같은 경우에는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하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원래 평면 거울에 비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더 조금 넓은 범위가 아니라 조금 더 좁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울에서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보면요. 일단 평면 거울에 의해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초 있죠. 자, 이 초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어떤 초에서 나오는 초는 광원이죠.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있습니다. 이 빛 중에서 어떤 빛이 있냐면 빛이 쭉쭉 가는데 빛 중에서 그쵸, 여기 거울면에 부딪혀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실제로 반사되는 요 빛은 우리가 이 반사되는 저 촛불이 여기서 와서 빛이 반사됐구나. 이 경로가 다 보이나요? 다 안 보이죠. 지금 초록색 이 길이 다 우리는 예상이 되나요? 안 보이죠?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볼 때도 빛이 이 사람한테 부딪혀서 내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빛만 보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빛은 그냥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첫 번째 성질이 직진이었죠. 그래서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직진해서 쭉쭉 따라가 보면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쭉 따라가 보면 이 점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모이는 곳에 꼭 어떤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결국에 이 물체가 아닌 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에 의한 상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에서 들어간 빛이 반사되는데 이 반사된 이 빛을 어떤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이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게 되고요. 그죠? 이 만나는 점에서 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이렇게 지점에서 나온 광선들이 사실 상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초가 만든 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평면 거울에서는 우리가 실체 물체, 그러니까 실물과 똑같은 상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서 있고 크기도 똑같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자, 여기가 물체죠. 자, 여기가 지금 반사면 거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상이죠. 자, 여기까지. 자, 물체에서 그쵸, 거울까지의 이 거리랑 그다음에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도 어떠냐면 같습니다. 자, 크기 그 다음에 바로 서 있는 것도 같은데 거울에서의 거리도 같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볼록 거울이랑 오목 거울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레이저 빛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위에 거는 오목 거울일까요? 볼록 거울일까요? 그렇죠. 오목 거울이겠죠. 아래 거는 자, 볼록 거울입니다. 자, 볼록 거울인데요. 잘 보시면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막 들어가죠. 빛이 들어가다가 오목 거울에도 딱 반사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 지금 모이는 게 보이죠? 자,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이게 합니다. 빛을 모이게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데 들어갔던 애들이 튕겨 나오면서 이렇게 빛이 퍼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볼록 거울은 어떻게 되냐면 자, 빛을 퍼지게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게 하고 볼록 거울은 이렇게 퍼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빛이 모이는 이런 점 있죠. 자, 여기처럼 빛이 이렇게 모이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오목 거울의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럼 볼록 거울은 초점이 없네요 하겠지만 자, 이제 좀 퍼지죠. 퍼지는데 우리가 아까 연장선 얘기했었죠. 연장선을 쭉 따라가 보면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할 거냐면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보면요. 볼록 거울은 항상 이렇게 크기가 조금 더 작고 바로선상이 생기고요. 오목 거울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다른데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확대돼서 보인다. 멀리 있을 때는 거꾸로 보이면서 작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면 오목 거울은 어디에 쓰인다? 저 화장 거울에 쓰인다. 자, 화장할 때 우리 거울에 가까이 가죠? 근데 얼굴이 반대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선 상이 돼 확대된 거. 더 우리가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된 상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 상의 특징 있죠? 뭐 똑같이 실물과 똑같다, 실물보다 작다, 실물보다 크다, 뭐 바로 서 있다,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상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울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 우리가 빛을 그려서 알아보았었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